안녕하세요. 이유경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의 속 광장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가정의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다른 사람 때문에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웃 간에. 특히 그 위층과 아래층은 요즘 방음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위에 소리 아래 소리가 다 이렇게 서로 들려지죠. 그래서 이제 불편함이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심각한 어, 사건도 많이 일어납니다. 네, 일요일 아침마다 좀 이르게 위층에서 이제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휴일에 좀 쉬려고 하는데 아침잠이 깨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수설수설 욕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그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대개의 경우에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냥 꾹 참고 있는 거 사는 거죠, 그냥. 또 하나는 이제 경비실에 연락해서 시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터폰을 한다든지 직접 올라가서 이제 자기 의견을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거나 또 심한 경우는 항의를 하는 이런 한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방법밖에 없을까? 일단 그냥 참는 거는요, 회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사회생활하면서 자기에게 불편한 것이 있었을 때 표현을 안 하니까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은 바뀔 리가 없어요. 내 마음을 알 수가 있나요? 혼자 자기 마음속으로 혼자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한꺼번에 폭발을 하게 되는데, 폭발을 하게 되면 일이 터지는 거죠. 근데 그때 또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일은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바뀔 리가 없죠. 두 번째는 토스형인데요. 자기한테 생긴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중재자가 이제 필요한 경우인데, 심각한 상황에서는 중재자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중재자라는 것이요,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전달해 주는 건 아닙니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는 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하지만 경비하시는 분에게 통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얘기가 전달될 때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곡되기도 하고 가감이 되기도 하고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또 덧붙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의도한 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시끄럽게 하셔서 아랫집이 굉장히 화가 난 모양인데 아유 뭐 그러고 고소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상대방 귀에는 고소한다는 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나는 고소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말을 전해줬을 때는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뭐 시끄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가 왜곡됐기 때문에 아니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한단 말이야 하는 문제로 다시 이것이 비약되니까 누구를 통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뭐 또 축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메시지가 이만큼 얘기했는데 이만큼밖에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직접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죠. 당사자한테 자기 의사를 직접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웠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감정이 생겼죠. 그러면 감정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쓰고 올 텐데 얼마나 불편해집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게. 이 아주 그 삶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문제라는 건 문제를 계속 또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냉가슴 앓지 말고 직접 이야기를 하라. 이걸 우리는 직면소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직면소통을 하면 자꾸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좋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토요일 밤에 일찍 잔다는 대답도 있어요. 또
그냥 뭐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모닝커피를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분도 있고요. 마음이 굉장히 좀 너그러우시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 사는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으니 그냥 참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방음 시설을 요청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다과에 부탁의 말씀을 적어서 윗집에다 갖다 준다. 말을 안 하고, 네. 그래도 안 들어주면 귀마개를 이용하겠다.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안 들어주면 이사를 간다. 또 뭐 그래도 안 들어주면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퍼 스피커라는 건 아마 콩콩 울리는 그런 스피커인가 봐요. 그걸 천장에다 이제 이렇게 단다면 윗집에서 굉장히 시끄럽겠죠. 우리가 음악을 틀면. 네,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참지 말고 다과를 준비해서 좀 방문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전에 살던 집에서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이야기를 했어요. 찾아가니까 그 아이가 이제 피아노 치는 아이를 좀 보자고 그랬죠. 나오길래 그 아이한테 초콜릿 한 박스를 주면서 야, 너 피아노 어디까지 쳤니? 참 잘 치더라. 칭찬해 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저씨가 네 피아노 잘 듣고 있는데 8시부터 쳐줬으면 좋겠다. 7시에는 내가 자는 때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부모님 옆에서 굉장히 미안해 하죠.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아이가 꼭 지키더라고요. 지키고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고 동네에서 만나게 되면 아주 그냥 인사를 공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FIW 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FIW 화법이라는 것은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야죠. 정말 아침마다 이제 7시에 꼭 피아노를 치던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묻고 누가 치는지 그것도 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렇게 치니까 아랫집에 이 입장에서 잠을 자고 그러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니 want I는 이제 I 메시지죠.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8시부터 쳐줬으면 좋겠다. 치지 말라는 것보다는 8시를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좀 해결이 된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이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말이 통하는 나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사례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